물질의 상과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에서 이 상이라는 말은 바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균일한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기상, 액상, 고상과 같은 이 세 개의 상에만 주로 많이 익숙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초임계나 크리스탈린, 아모포스, 글라스, 콜로이드, 플라즈마 등과 같이 또한 다른 상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이 기상을 기체로, 액상을 액체로, 고상을 고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어떤 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법상에서의 바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서 기체라고 하는 것은 1기압 20도씨에서 기상인 물질을 우리는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대기에서 경험을 할 때 대기에서 기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기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액체다라고 하는 것은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물질을 말하고요. 또 하나 20도씨에서 40도씨 사이에서 액상인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체라고 하는 것은 법상에서는 바로 1기압 20도씨에서 기상과 액상이 아닌 물질을 모두 다 고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를 기상, 액상, 고상과는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의 변화는 바로 기상에서 액상으로 가든지 또는 액상에서 기상으로 가든지 또는 액상에서 고상으로 가든 고상에서 액상으로 가든 이러한 상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 또는 상 자체를 설명할 때 바로 개와 상태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연력학에서 주로 쓰여지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연구하기 위해서 선택된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말로 관심의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 자체를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측정할 수 있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는 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정의된 변수이고 또 하나 측정할 수 있는 값이어야만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이 대표적인 상태 변수로 온도, 압력, 그 다음에 화합물의 조성 이 세 가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자의 관점에서 본 기상, 액상, 고상을 나타내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URL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머지 사항은 이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기상이 갖고 있는 성질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기체의 분자들이 공간상에 퍼뜨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고루 분포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모든 개별적인 분자들은 다 직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상이 에너지를 조금 잃게 되면 액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바로 액상에서 줄어든 부피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에서의 부피는 이거 전체인 것에 반해서
X상에서의 부피는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은 바로 요만큼으로 부피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 간 또는 분자 간에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기적 배열을 가지지만 주기적이지 않은 배열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기상과 액상과 고상에서의 질량을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피는 기상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액상, 그 다음이 고상의 순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상에서의 밀도보다 액상에서의 밀도가 크겠고요. 그 다음에 고상에서의 밀도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계에 있는 물질은 반드시 이와 같은 순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상에서의 밀도보다 액상에서의 밀도가 더 큽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반적인 것은 바로 밀도는 고상이 더 크고 고상, 액상, 기상의 순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도표라고 하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물질이 됐든지 우리가 순수한 물질이 있게 되면 그 순수한 물질은 고상, 액상, 기상을 다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이트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물질이 어느 온도와 압력 또는 부피까지를 해서 어느 상에 존재할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상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도표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건 2차원으로 바로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고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상태에 있어서는 기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중간에 있는 영역에서는 바로 액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모든 물질들마다 바로 대략 비슷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라인이 있습니다. 세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라인은 각각 두 가지 상의 물질이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라인은 바로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라인이 되겠고요. 이 라인은 액상과 기상이 공존하는 구간, 이 라인은 고상과 기상이 공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상이 공존하는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액상과 기상에서 온도를 쭉 높여가게 되게 되면 어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상의 바로 여기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초임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임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임계상에서는 액상도 기상도 아닌 중간적인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그 압력과 온도의 2차원 그림이 아니라 부피까지 고려한 바로 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옆에 있었던 이 온도와 압력에 해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PT 선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세 가지까지를 함께 있는 것을 PVT 선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PVT 선도에서 바로 부피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어느 한 영역에서 쫙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이 2차원인 PT 선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일례로 여기 임계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여기가 임계점이 되겠죠.
그리고 삼중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PT 선도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지만 바로 삼중 여기는 여기 라인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이 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우리가 증기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기압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어느 하나의 온도에서 딱 보았을 때는 바로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어느 온도에서 딱 보았을 때 실제의 이 증기압선의 모양은 하나의 선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이루어진 바로 여기 부분이 바로 액상과 기상이 공존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의 라인이지만 여기 PT 선도에서는 라인이 바로 그 PVT 선도에서는 바로 면적을 나타내는 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도표를 결정짓는 아주 유용한 상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깁스의 상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F는 C 빼기 P 더하기 E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F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점, 상조표 상에 어느 물질들이 어느 상을 갖기 위해서 상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해야만 하는 최소 상태 변수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어느 상태 변수가 몇 개가 정해지게 되게 되면 이 물질, 이 조건에서는 어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일단 C라고 하는 것은 성분의 수가 됩니다. 성분의 수. 바로 이게 성분의 수가 되겠고요.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상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일단 먼저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지금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상도표는 순수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 여기 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상이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의 F는 바로 성분의 숫자는 순수한 단일 물질을 고려하게 되니까 바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P라고 하는 것은 상의 숫자인데 여기는 X상이 되지 않습니까? X상으로서 상의 숫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2를 하니까 바로 무엇이 되냐면 나오는 값은 2가 그래서 바로 여기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도는 2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상에 있어서도 자유도는 바로 2가 되겠고요. 기상 영역에 있어서도 자유도는 2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상태 변수의 숫자가 자유도가 2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상을 결정하려면 두 개의 변수가 결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온도와 압력 이것이 딱 결정 두 가지가 다 결정이 되어줘야지만 여기 상에서의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 또한 대표적인 쉬운 예로 바로 여기 증기합선 상에 있는 바로 여기 점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에서의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분은 순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겠죠. 상의 숫자는 기상과 액상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상의 숫자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2를 하니까 1이 나오겠죠. 즉 자유도가 1이 됩니다. 자유도가 1이라는 뜻은 온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하나 결정이 되면 증기압선 상에 있는 바로 압력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반대로 압력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압력에 해당하는 온도는 바로 이 온도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만 결정이 되면 온도든 압력이든 하나의 의 상태 변수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변수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삼중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순수한 물질이니까 1이 되겠고요. 상의 개수는 3개죠. 더하기 2 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즉 물질의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 온도는 이미 이 각 물질들마다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도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점은 상태 변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이 각 물질들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률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물질들의 상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바로 부탄에 해당하는 상도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삼중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증기압 선이 바로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임계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기가 액상, 여기가 기상, 여기가 고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단지 바로 온도에 해당하는 스케일과 압력에 해당하는 스케일이 아까 보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보면 메탄에 해당하는 상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삼중점, 임계점, 액상, 기상, 고상으로 나와져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삼중점과 임계점에 해당하는 이 값들에 해당하는 범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삼중점과 바로 임계점은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성질인 물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잘 충분히 보시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체는 질량은 존재하지만 분자 부피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없고 분자들끼리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그리고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의 그림을 보고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도 과정은 숙제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바로 여기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되면 PV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양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STP 기준에서 모든 기체물은 22.4리터를 가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기체 법칙을 또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PV는 콘스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콘스탄트입니다. 근데 부피가 바로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에도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PV는 NT라고 하는 것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비례 상수를 하나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례 상수로서 정의한 것이 바로 기체 상수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상수 R에 해당하는 값은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압축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압축인자는 뭐냐면 이상기체에서 벗어난 정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상기체에서
벗어난 정도를 설명하는 팩터가 되겠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 PV는 nRT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쓰여진 것은 VM인데 VM이다라고 하는 것은 몰 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몰 분의 부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을 불러서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Z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위가 없는 바로 무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조건에서 Z는 1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기체에서의 것을 요 PVM 나누기 RT에 해당하는 값을 조사해 보았더니 바로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림의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상기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1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압력이 X축이 압력이 되고 바로 Y축이 Z값인 압축인자가 됩니다. 바로 0에 가까이 근접을 할 때 바로 요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는데요. 모든 기체들은 바로 여기에서는 1에 해당하는 값의 근처를 따르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저압으로 갈 때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압의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는 바로 이 Z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큰 영역에 속해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의 구간에서는 바로 Z의 값이 1보다 작은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실제 기체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값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바로 이 Z의 값이 1보다 더 클까라고 해보게 되면 바로 분자 간의 통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 Z의 값은 1보다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VM, 기체적보다 실제 기체에 있어서의 VM이 더 커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압력에서는 뭐냐면 인력으로 인해서 실제 가스가 더 적은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스에 있어서의 VM이 실제의 경우가 더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고압과 중간 압력에서는 이상기체의 이상성을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저압 중간 압력에서는 얘 Z값은 1보다 작고 고압의 경우에는 이 압축인자가 1보다 더 커진다. 이런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바로 실제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체에 있어서는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상성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좀 알아주세요. 대응 상태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맨 아래에 있는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환산 압력, 환산 온도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환산 압력이라고 환산 온도, 환산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임계점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임계점의 값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상도표에서 이런 식으로 보았죠. 그래서 액상과 기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이 되겠는데요. 이때에 해당하는 온도를 임계온도, 이때에 해당하는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부피를 또한 임계부피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온도나 압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온도와 압력을 각각 임계점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환산압력, 환산온도, 환산부피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된 환산을 한 압력과 온도와 부피가 있는데 그 사이들 간의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같은 환산 압력과 환산 온도에 있는 것들, 즉 TR이 4다. 그 다음에 TR이 여기 TR이죠. 여기는 PR이고요. TR이 1.5인 것은 여기쯤이겠죠. 여기에 있게 되게 되면 유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더니 같은 라인을 그린다, 라인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지만 이것이 TR 값이 1.2인 경우 여기 라인상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환산 압력과 온도에 있는 유체는 같은 환산 부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개연 상태의 원리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수식에서의 단위를 맞추는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해보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상기체로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실제 기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때 나왔던 바로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상기체를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VM은 기체적인 V 나누기 N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A하고 B를 다 그 기체 상수와 임계점에서의 값들로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실제 기체에서 쓰게 될 팡앤 로빈슨 방정식은 이러한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요. SBR 방정식, RK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습 문제에서 Z는 PVM 나누기 RT 해서 1 플러스 B분의 VM, C 나누기 VM의 제곱 딱한 형태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비리얼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 기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된 방정식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방정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물질마다의 여러 가지 물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증기약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도표에서 기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바로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건 대표적으로 물에 해당하는 바로 증기압 선도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에 해당하는 증기압 선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기압 선도를 보게 되면 물질들마다 다 다른 패턴, 값들을 갖는다는 걸 알겠지만 다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압도 증가를 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된 물리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밀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바로 온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수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는 것이지 갖는다라는 것이고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도에 따라서는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도가 되겠습니다. 이 점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쭉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액상에서의 물의 점도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물과 공기에 대해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도에 해당하는 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물의 경우는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기체인 공기의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온도에 따라서 상에 따라 그 증가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점도 또한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된다. 단지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물성이 있습니다. 비열은 물질당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단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바로 물질의 비열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CP라고 쓰고요. 정적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CV로 나타내게 됩니다. 열 전도도는 바로 물질이 열 전달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열을 전달함에 있어서 전도에 의한 방식으로 열을 전달할 때 얼마나 빨리 열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물성값이 됩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단위는 와트/미터 켈빈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것 또한 바로 액상일 때하고 또한 기상일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상의 경우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 액상의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 이제 숙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처를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해 주시면은 아마 다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데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놔주시고요. 바로 PV는 바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고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R을 바로 비례상수다라고 두는 것입니다. 이걸 비례상수라고 두고 이 비례상수 R의 값을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내사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23도시에서의 물의 밀도와 점도를 각각 내사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5개짜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10개짜리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열에는 바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일반 화학 책이나 구글 또는 네이버를 참조하셔서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